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외경 나쁘지 않죠? 뷰라고 하죠. 뷰. 뭐 리버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탁 트였죠. 요즘 우리는 보면 막 건물 사이에 묻혀 있는데 그래도 탁 트여 있어. 저희 집 뷰입니다. 뻥이고 여기는 병원입니다. 5월 10일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어두워졌어. 카메라 돌리려고 했더니 왜 안 돌아가냐. 이구나. 아이고. 지금 꼴이 말이 아니에요. 면도도 못했고 계속 누워있다 보니까 얼굴도 붓고. 어제 3시, 4시 그쯤에 오후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 오늘 합의까지 돼가지고, 여기 봐야 되구나. 합의까지 돼가지고 이제 오늘 바로 퇴원해버리려고요. 왜냐면 치료받고 밤 나오고 그런 건 좋은데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었는데 좀 뻐근한 정도였는데, 어제 하루 자는데 옆에 사람이 있었거든.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더 아파버린 거야. 그래도 지금 방금 치료받고 와가지고 조금 나아졌는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시던 분은 개인 택시였어요. 와서 얘기해 보니까 뭐 사고 100%짜리 나가지고 괜히 한방병원으로 먼저 왔다고 양방병원으로 가서 더 검사하고 치료한다고 어제 저랑 같이 입원했다 바로 퇴원하셨고, 여기에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얼굴을 못 봤어. 한 2번 들어왔었어요. 어제 저녁이랑 오늘 아침에. 근데 치료만 받고 나가버리나봐. 아니면 저녁에 와서 출석 체크만 하고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인가봐. 아마도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놨겠죠. 그래서 저렇게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을게요. 사고 난 거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사에서는 보여주지 말아 가는데 내 컨텐츠인데. 그럼 일단 뿅. 네, 일단 사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2차선 좌회전 차선에 있는 거고, 이 왼쪽에 하얀 차 SUV, 저 차는 1차선 좌회전으로 서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보실게요. 여기가 광교대에서 80m 도로 쪽으로 좌회전하는 길인데, 여기가 좌회전이 되게 불편한 자리예요. 1차선에서 좌회전으로 갔다가 자기 차선을 제대로 타려면 핸들을 확 틀어줘야 자기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가는 곳이거든. 그래서 저도 여기서 1차선 좌회전 할 때는 되게 불편하고 신경 써서 하는 자리거든. 그래서 여기서 좀 두 차선이 같이 좌회전을 하니까 좀 편하게 사고 안 나게 하려면 2차선에서 크게 돌아줘야 돼요. 그러면 1차선에서도 큰 불편 없이 돌 수 있거든. 여기도 그렇고, 광주의 동천동에서 동운고가 올라가는 좌회전길 있잖아. 그 야구장 가기 전에 사거리에서 좌회전. 거기도 2차선이 좌회전이라 1차선 좌회전 되게 힘들어요. 거기랑 여기랑 되게 비슷한 곳이라 2차선에서 좀 크게 돌아주지 않으면 1차선은 진짜 무조건 사고 날 만한 그런 곳이라, 여기도 여러분들도 혹시 이쪽 좌회전 하실 때 1차선 좌회전 하시면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2차선으로 도시면 서로
불편하지 않게 가기 위해서 크게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저는 제가 돌 수 있는 거의 최대의 각도로 돌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보시면은 차선을 봐도 이제 여기에서 차선으로 들어간 거죠. 이 블랙박스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2차선에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죠. 저는 제가 돌 수 있는 최대 차선으로 좌회전을 해줬고, 근데 1차선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와 버린 거죠. 지금 보시면 저 차 지금 앞으로 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봐서는 1차선에서 신경 써서 돌았는데도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저 차가 지금 2차선으로 가 있으면 안 돼요. 1차선 쪽으로 가 있어야지. 이게 김 여사님이 운전한 차량인데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두 차선 좌회전인 걸 몰랐을까요? 백밀러를 안 보나? 이게 뭐 차가 없는 새벽 시간도 아니고 저녁 8시 반이에요. 1, 2차선에 좌회전 하려고 서 있는 차들이 쭈루룩 서 있을 때였거든. 당연히 두 차선이 좌회전이라는 걸 몰랐어도 두 줄로 쭈루룩 서 있으면,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직진 신호잖아요. 3, 4차선은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두 차선이 좌회전이라는 걸 생각을 못 했을까요? 여기도 보시면 그냥 밀고 앞으로 가버리죠.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편하게 혼자 좌회전을 하신 거야. 참, 김 여사님들 운전을 꼭 해야 되나 싶은데, 이때도 뭐 이건 이따가 얘기해 드리고, 제가 욕을 하죠. 뒤에선 빵빵거리고 사고 난지 몰랐는지. 제가 5월 2일에도 사고가 단순 접촉사고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상대 측에서는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과실이 조금 나왔다 가더라고요. 그 바로 18일 전에 사고가 났는데 또 사고가 나가지고 욕을 한 게 그것 때문에 욕한 거야. 아 씨발 또 사고 났네 뭐 이런 느낌. 이때도 저는 되게 잘해줬어요, 상대 차한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무조건 과실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싸울 필요도 없죠. 그래서 내려서 앞차에 갔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보조석 쪽에서 똑똑똑 했는데 그냥 멈춰 있더라고. 보통 여자분들은 사고 나면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운전석 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좀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이야기를 했어. 아, 괜찮으시냐고.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어차피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까 이쪽 여기 오른쪽에 가차선에 대자고. 전 되게 부드럽게 잘 해줬거든. 근데 제 차 이제 회사에다 연락하고 제 차 이제 살피고 있는데 옆에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 남편이랑 통화한 건지 보험사랑 통화했을까? 남편이랑 통화했을까? 하여튼 통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 잘못 없죠 이래 버리는 거야. 우와, 거기서 열이 확 받아가지고 아니 사모님, 아니 모르면 모른다 가지고 뭐 잘못이 없다 가냐고. 아니 그러잖아요. 뭔 교통법규를 되게 많이 알고 사고도 많이 나봐가지고 딱 아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김 여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거요. 여러분이 봐봐. 나는 정상적인 좌회전, 그것도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줬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 버렸잖아. 그냥 자기 차선, 두 차선 다 자기 차선으로 생각하고 좌회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옆에서 나는 아무 잘못 없죠 그래 버리더라고. 전화에다 대고 와 열이 확 받아가지고 소리 질러 버렸어. 아이씨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뭔 아무 잘못 없다고 하냐고. 1차선 2차선 좌회전인데 사모님이 2차선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으냐고. 뭔 잘못이 없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 상무님도 오시고 보험사도 불러가지고 보험사도 오라겠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얘기하고 이제 각자 이제 저는 상무님이랑 회사 가서 이 블랙박스 영상 한번 보고 이제 그때 보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우리 잘못 없다. 그리고 받침 부위가 보시면 거의 운전석 손잡이 정도부터 이 앞에까지 이렇게 박아버린 거죠. 손잡이 있는 데부터 긁고 문 앞쪽을 받고 앞으로 가버린 거죠. 단순한 그냥 접촉사고 정도가 아니죠. 휀다 쪽도 살짝 긁히긴 했는데 이게 타격 지점이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상대가 내 어디를 박았느냐. 동시에 차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좌회전 상황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차가 제 거 휀다 쪽이나 범퍼 쪽을 박았다면 저한테도 과실이 나온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 박은 부분이 문짝이잖아요. 왼쪽 운전석 문짝. 그래서 제 과실이 없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아니, 일단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가 토요일이었어 가지고 월요일에 이제 뭐 입원을 하자 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월요일에 회사 들어갔는데 분위기 안 좋아. 목소리도 안 좋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뭐 잘 안 됐냐고 여쭤봤더니 그쪽에서 대인 접수를 안 해준대요. 어이가 없어.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상대의 과실이 최소한 8, 90% 이상이거든. 저는 100%라 생각을 하지만 원래 보험사 쪽에서는 어떻게든 10%라도 깎아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거기다 저는 승객이 한 명 있어가지고 입원을 하면 2명이 하죠. 그리고 상대 차도 망가졌고 제 차는 이 문짝이 은근히 비싸거든. 이게 문짝이 아마 100만원 넘어갈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갈아본 적 있는데 승용차 탈 때 혼자 세워져 있는 쇠기둥? 작은 쇠기둥 그걸 긁어버려 가지고 그때 한 120, 150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 밑에 부분까지 교체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모대도 판금 도색 정도는 해야 돼. 밑에도 이 문 밑에 부분 이거 그래서 수리비도 꽤 나올 건데 아이씨 이상한 사진까지 나와버렸다. 월요일에 갔는데 대인 접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와, 나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정 안 해주면 경찰서 가려고 빨리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좀 지나니까 뭐 승객이 무슨 잘못이 있냐 대인 접수를 해주겠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경찰서 안 가고 저도 병원으로 갔죠. 병원으로 갔는데 또 나는 대인 접수를 안 해준다네. 와 진짜 개 쌍년 진짜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 처음에 사고 나가지고 우리 회사 상무님이 왔는데 목 잡고 내리더래요.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고. 참 어이가 없죠. 심심하니까 영상이나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보다 얼마나 더 크게 돌아줘야 돼? 에휴, 하여튼 김 여사님들 큰일이에요.
그래도 이제 회사 상무님이 어떻게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뭐 우리 쪽 뭐 지출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상대편에서 다 해주는 걸로 어떻게 결론이 잘 안 나보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고, 우리가 보통 영업부장이라 하죠. 아이고, 영업부장님들 참 편하시겠다. 물론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처리하는 거야 뭐 일이니까 하는 거고, 평소에 보면 되게 편해 보이잖아요. 회사에 가만히 앉아 있고 월급 타고 우리는 막 10시간, 12시간씩 운전하고 다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사고가 2번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노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사람 관리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또 많아야 돼요. 저도 이제 몰랐어요. 이런 사고도 제 문짝이 아닌 앞범퍼를 받았다면 과실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영상도 하나 보여주셨는데, 손님을 내려주려고 횡단보도에 걸쳐서 서 있었나 봐. 근데 다른 차가 후진하다가 앞범퍼 쪽을 때려버리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정차에 있었으니까 상대가 와서 박아버리면 그것도 후진으로 100%지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횡단보도를 걸쳐 있었다고, 이게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주정차를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과실이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손님 내려줄 때 가차선에 보도에 가까이 붙여서 손님을 내려주잖아요. 근데 거기가 흰색 실선이 아니라 황색 실선이면 이것도 과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주정차 위반이라 이거지.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과실이 조금 나온다 이거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충분한 비상 깜빡이로 신호를 해줬고 세웠고 내려줬는데, 뒤에서 뭐 한눈을 팔았든 아니면 피하다가 조금 운전 미숙으로 박았든 이래도 우리 과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정차 위반 구역이라.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 영업부장님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사고에 대한 법규에 대한, 그리고 이런 걸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뭐 보험사 직원하고도 얘기를 잘 풀어야 되고, 만약에 사고 처리가 되면 또 경찰서나 이런 쪽하고도 또 얘기를 잘 풀어야 되고, 아, 마냥 노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자리구나. 어찌 보면 전문직이라고 봐야죠. 우리야 뭐 운전만 잘하고 친절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문직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운전직이에요. 전에 생각했던 영업부장님들의 이런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새삼 느꼈어요. 마냥 노는 자리는 아니었어. 그러게 생각해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을 거고, 이번에 단시간 내에 2건이나 있어가지고 처리해 주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더라고. 그래서 오늘 퇴원까지 했고요. 일단 보시면 이런 사진은 왜 찍나 몰라. 그냥 자는 컨셉. 병원 처음 갔을 때 나온 밥인데 괜찮아. 흑미밥에 뭐야? 계란국이야? 소고기 계란인가? 고기도 나오고, 김치는 그냥 저냥, 오뎅도 나오고. 집에서 혼자 밥 먹고 사는 독거노인이 이 정도만 나와도 훌륭하죠. 첫날 치료하면서 부항 뜬 건데, 와, 이 오른쪽 이 부분이랑, 이 사고 나고 한두 시간 뒤에 오른쪽 허리가 좀 찌릿찌릿 했거든요. 이쪽 빨간 거 봐봐. 어깨도 왼쪽, 우리가 왼손으로 운전을 많이 하니까 이쪽이 안 좋더라고.
저런 사진 찍지 마야.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찍고 얘기 마저 할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병원 생활을 많이 안 해봤어요. 몇 년에 한 번? 녹화 다 해놨었는데 녹화하고 비어당까지 다 마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영상 안 쓸 영상들 이런 거 휴지통에 있는 거 다 삭제해 버렸거든. 와 근데 녹, 녹 편집이 잘못됐네. 뒷부분이 잘렸네. 왜 이렇게 됐지? 뭐 이해를 못하겠네. 하여튼 뭐 아까 말했던 거 연결하자면 저는 거의 병원 생활 안 해봤어요. 한 10년, 15년에 한 번 정도? 손 다쳐서 한 번, 그냥 보험 써먹으려고 한 번. 그 외에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생활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데 이번에도 고작 한 24시간? 26시간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 옆에 누가 있으니까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계속 설치고 깨고 한 서너 시간, 너댓 시간 자면서 막 1, 20분 깬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입원하기 전보다 허리가 더 아파 버리더라고. 그러고 나서 목도 완전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두 번째 날 추나 치료까지 받았는데 추나가 이게 괜찮네. 목은 그렇게 안 나아졌는데 허리 같은 경우는 좀 편해졌어요. 완전히 좋아졌다가 아니라 입원하기 전 수준으로 추나 치료가 그렇게 좋은 거였구나. 치료 같은 거 잘 안 받아봐서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한의원 같은 데서 추나 치료 한 번씩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하루 만에 퇴원을 했고 이제 집에 와서 잤는데 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평소에도 술 먹고 술을 좀 많이 먹고 자면서 막 계속 뒤척이고 하면은 제가 다음날 목이 엄청 아프거든요. 목이 아프면 머리까지 아파버리고 그래서 일하다가 타이레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타이레놀 진통제 먹고 일할 때도 있고 그래서 집에 와서 개보린을 하나 먹었어요. 타이레놀 없어가지고 개보린이 좀 더 세거든. 그래서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아직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 주무르고 제 손으로 마사지하고 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 확실히 집이 편해. 병원은 불편해. 차라리 뭐 한 2인실에서 나 혼자 쓴다. 보험 써먹으려고 그 실장들이랑 얘기해갖고 가면은 간혹 그렇게도 해주거든. 혼자 편하게 있을 수 있게.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괜히 입원했나 싶을 정도로 입원하기 전보다 더 아파버렸으니까 목이랑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집이 편한가 봐. 몇 시간 자고 좀 주무르고 했더니 그래도 목 많이 좋아졌어요. 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들 사고 조심하시고 차라리 엊그저께 다른 형님처럼 입원 안 하고 100만 원 받는 게 나았을란가? 어찌 보면 그게 더 나을 것도 같고 아니면 기왕 사고 난 김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도 한번 받고 하면 좋거든. 저 같은 경우도 막 일부러 치료받고 가고 그러진 않아서 이런 기회에 치료 한번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살짝 스치는 경우 살짝 쿵 하는 경우 솔직히 이런 사고는 막 입원하고 합의금 받고 저는 안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안 하는 사람이 바보 되는 그런 세상이니까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입원도 해야 될 정도로 사고였고, 그 전에도 뭐 살짝 쿵이나 쓱 정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걸로 안 해야지 싶은데, 한다고 욕할 수는 없죠. 진짜 작은 충격에도 되게 몸이 놀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뭐 사고 사이즈도 조금 있고 입원해서 합의금까지 받았습니다. 이걸로 뭘 사 먹을까? 사고 뭉치 제키. 일단 이틀 만에 사고 처리는 끝났고요. 이틀이 아니지, 이틀 뒤에 입원하고 이틀 만에 합의금까지 한 4, 5일 걸린 거죠. 난 이번 사고 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 용돈하라고 사고를 내주나? 3월 말에도 사고가 있었어요. 완전 빼박 100%. 따라가다가 서길래 나도 섰는데 후진으로 박아버렸으니까 나를. 그때 그냥 한 10만 원 받고 끝냈거든. 아, 이런 걸로 입원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근데 그 사고 여자가 좀 싸가지 없는 년이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싸가지 없는 년이야. 반대 입장이 됐을 때는 우리 회사한테 지랄한 년이더라고. 아, 그냥 엿을 먹였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도 용돈을 벌 수 있었죠. 근데 그냥 넘어갔더니 다시 사고가 나서 어떻게든 용돈을 주려고 그랬나 봐. 하늘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어찌됐든 이번에 용돈도 벌고 몸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지금 이틀 쉬어서 오늘은 일을 해야 되는데 3일 이상 쉬면 페널티 걱정이 돼서, 어찌됐든 제 키의 사고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해오면서 이 정도 사고가 이제 제일 큰 사고예요. 가볍게 스치거나 쿵콩 하거나 뭐 그런 정도 사고밖에 없었어 가지고 제대로 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뭐 용돈 벌고 치료받고 그런 것도 좋지만 사고 안 나서 안 다치는 게 그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회사에서 눈치 보여. 자꾸 이렇게 사고 나면,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아니면 100% 과실이어도 회사 쪽에서는 약간의 피해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렇겠죠. 제가 사장이든 부장이든 해도 왠지 느낌에 이제 이후로는 나는 사고가 없을 것 같아. 용돈 한번 줬으니까 더 이상 안 줄 것 같아. 제발 좀 사고 좀 안 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사고 없이 몸 건강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인가 서울에 아는 동생 드디어 택시를 시작을 했는데 어제 성적은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 그나마 서울이니까 3시간에 5만 원인가? 광주였으면 3만 원 벌기도 힘들었을 건데. 그 동생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간에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뭐 미터기 조작법이라든지 폰 앱 어플 조작법이라든지 뭐 어떤 돌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익혀야 되고, 운전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 승용차 운전하는 거하고 택시 운전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뭐 일반 승용차 운전하다가 내비 어디 찍고 가면 잘 가죠. 부담 같은 게 없으니까. 뭐 길 잘못 들어도 살짝 돌아가면 그만이니까. 근데 우리는 돈을 받고 사람을 운반하는 입장에서 사람 신경 써야 되고 운전 신경 써야 되고 카메라 신경 쓰고 뭐 차선 신경 쓰고 사고 신경 쓰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주간에 시작을 해서 좀 정상적인 손님들과, 그리고 낮에는 또 길도 잘 보이고 하니까 물론 새벽보다는 차는 많겠죠. 하지만 새벽에는 잘 안 보여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옛날에 인천의 여기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비 보는 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승용차 탈 때 내비 보는 거랑 일할 때, 택시 일할 때 내비 보는 거랑 이게 엄청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적응하기 위해서는 주간에 시작하시고
점점 적응이 되고 어느 정도 내 콜빨이 올라왔다 싶을 때 야간이나 심야로 넘어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데이터 좋은 사람들이 심야에 많으니까 이제 시작해서 심야를 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물론 심야가 돈이 되죠. 서울 같은 경우는 슈퍼 할증도 있고. 그럼 뭐 할까요? 콜을 안 주는데. 택시비 비싸게 받을 수 있으면 뭐해? 콜을 안 주는데. 그러니까 주간에 어느 정도 택시 일이라든지 차량 미터기 어플 이런 거에 익숙해지고 나서 밤으로 넘어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생 화이팅 하고 다른 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이만 녹화 마칠게요. 녹화 다 해놓고 편집까지 마쳤는데 내가 뭘 실수했지? 이상하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제대로 했는데. 이거 안 들어보고 올렸으면 바보 될 뻔했네. 제 영상은 참 잠잘 때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잘 때 틀어놨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못 들었죠. 오늘은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7시 몇 분에 깼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한번 들어볼까 하고 틀었는데 갑자기 끝나버리더라고 영상이. 뭐야, 뒤에 더 나와야 되는데 왜 끝나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다시 찍어서 편집해야 돼요. 그럼 결론은 제 키는 사고는 났지만 어디 별다른 데 다친 데 없이 건강하게 복귀했고요. 여러분들도 사고 나지 마시고 하루하루 매출 많이 올려서 부자 되세요. 뿅.